박한샘의 야간 수업 98번째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4월 꽃보다 아름다운 주도주 핵심 유망주 5선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할 건데요. 제가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뭐라 해야 될까요? 약간 한 달 전부터 제가 한번 감기에 걸렸었잖아요. 그게 감기는 좀 나은 것 같은데 뭔가 방송하는 중에 숨이 좀 되게 가쁘고 좀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좀 천천히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해 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말을 천천히 하는 것도 하는 건데 말을 하다가 잠깐 멈춰 있는 거. 이거 뭐 옆구리 어디 늑골에 어디가 잘못된 건지 숨이 차요. 한번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감기가 다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증상이 쉽게 가시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혹시 제가 좀 천천히 그리고 말 중간에 잠깐 멈추더라도 그 부분 미리 좀 여러분께 양해 좀 부탁하고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담배 안 피워요. 술, 담배 끊은 지 좀 오래됐습니다. 네, 담배 안 피워요. 네. 재채기를 하다가 늑골이 어디 금이 갔을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러네요. 감기가 다 나았는데도 그런 거 보니까 말하는 게 조금 힘들어요. 식은땀도 나고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혹시 아까 방금 우리 저 회원 방송도 준비된 방송 자료도 다 못 볼 정도로 말 속도가 안 나와요. 보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께서 질문해 주시는 거나 혹은 물어보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하더라도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준비된 강의를 우선 집중적으로 보고 그리고 천천히 답변까지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데 지금 너무 중요한 시즌이고 한 달 전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리콘밸리뱅크 사태 및 미국의 금융위기로 말미암은 이 사태가 사실은 주식시장한테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그리고 국내 증시가 드디어 3천까지는 모르겠지만 2650까지는 강력하게 4월달에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저희가 사실 3월달 풀베팅 종합주가지수 2350 깨질 때 수익실현했던 2500 전후에서 했던 거 다시 또 풀베팅에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실리콘밸리뱅크 사태를 다들 안 좋게 봤지만 사실 저는 그 사태는 심각한 거지만 시장의 유동성이 다시 고삐를 쥐었던 게 느슨해지는 계기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은 오늘은 그것에 맞춰서 그 이유도 한번 살펴보고 봄과 동시에 왜 4월 달에 주식하기에 가장 좋은 아름다운 기간인지 3월보다 더 좋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주도주 핵심 유망주가 한 5개 정도로 추려본다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잠깐 강의 집중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 잠깐 답변 뭐 불필요한 채팅에 나오는 거는 좀 저기 하니까 마지막에 질문 받기로 하고 강의에 집중을 위해서 저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 잠깐 한번 그렇게 볼까요? 유튜브 하시는 분들 잠시만요. 어떻게 했더라? 여기죠? 네. 예. 자, 그럼 보겠습니다. 오늘은 98번째 야간 수업 강의인데요. 먼저 월요일장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은지부터 한번 잠깐 볼게요. 간밤에 있었던 해외 증시 흐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미국 증시가 어제 1.74%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한국 증시가 무턱대고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국 증시는 그래서 연중 고점이 나왔죠. 종가 기준으로. 그리고 스탠앤푸어고요. 스탠앤푸어도 1.44. 시가 저가 종가 고가. 미국 증시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유럽 증시도 프랑스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신고점이에요. 종가인데요. 0.8% 올랐는데 실질적인 신고점입니다. 여기가 신고점이 이제 1%밖에 안 남았어요. 프랑스 같은 경우도 연중 최고점이자 역사적 신고점이죠. 독일도 신고점을 향해서 앞으로 전진하고 있고, 그럼 이러한 현상이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냐 세계적인 현상으로 번질 수가 있느냐. 즉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2분기에 3000포인트까지는 아니지만 2500을 돌파하고 2650, 2700포인트까지는 상승할 여력이 있느냐 하는 부분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수는 완전히 제가 보니까 미국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말 그대로 정말 황소의 귀환이에요. 문자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한 달 전부터 여러분들한테 종합주가지수 2350 서브프라임에 준하는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터져서 사람들 뭐 다 다시 시장 대폭락이다 뭐다 할 때 그걸로 인해서 금리를 올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긍정적인 오히려 모멘텀이 개선될 거다. 그동안 시장을 누르고 있던 요인들이
근데 뭐 생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쵸? 네. 자, 그런데 4월 달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어, 우리나라의 시장 전체는 좋은 소식입니다만, 미국, 유럽장 올라가고, 근데 한 가지 한국한테는 조금 안 좋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 바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3% 하락한 겁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3% 하락했다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나스닥 100 종목 내에서 가장 많이 하락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월요일 날 국내 증시는 2495포인트 정도 전후로 출발한 다음에 2500포인트를 장중에 돌파하고 시장의 분위기가 전체가 확 살아나는 분위기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여져요. 투자 심리가 살아나가면서.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4% 3% 올라가야 되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상승폭이 오히려 좀 올라가다가 제한되는 요소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 하락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2% 올라가면 격차가 6%가 나오는 거예요. 둘의 격차가. 그 말은 하이닉스의 상승 요인이 제한된다는 얘기죠. 4% 올라갈 게 3%밖에 못 가고 3% 올라갔다가 윗꼬리를 달을 2.5% 정도 2%밖에 못 가는.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도 2500이 돌파 나왔다가 잠깐 멈춘다든가 2900, 2490 넘어서 2500 사이에서 살짝 이렇게 윗꼬리를 잠깐 달아줄 수 있다든가 그것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냥 4.3% 빠지면 괜찮아요. 그런데 나스닥 100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이 빠졌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100개 종목에서 꽂혀 있다는 거죠. 하락폭이 크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미국 내에서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가 구분이 되어 있고 앞으로 메모리 반도체는 결국에는 중국은 이미 낸드 플래시까지 내수 생산이 되기 때문에 사실 메모리 반도체에 관련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내수 시장의 중국을 거의 잃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삼성전자 및 하이닉스한테도 이미 꽤 준비가 되어 있지만 중국도 내수 시장 반도체 전쟁에 대비해서 일단 할 수 있는 쉬운 것부터 메모리 반도체부터 지금 낸드 플래시까지 해서 자체 생산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알리바바가 아니라 화웨이 시장 점유율이 11%, 화웨이에 대한 납품이 하이닉스 전체 11%였죠. 삼성전자한테는 3%였고. 근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화웨이 납품이 끊겼잖아요. 상무부에서 블랙리스트로 규정해서. 그때 잠깐 충격이 있었던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처럼 이번에도 비슷하게 충격이 약간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것이 하락으로 내려가는 충격이 아니라 상승으로 올라가다가 제한된 요인으로 잠깐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나라 증시의 상승성을 약간 하이닉스나 이런 것들이 3% 5% 올라가다가 잠깐 멈춘다는 얘기죠. 제게 월요일날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장만 금요일 것만 놓고 보면 그걸 고려해야 된다. 그걸 염두한 상태에서 저희가 뭐를 본다? 그렇죠. 오늘 방송의 핵심 박한샘의 야간 수업 98번째 2분기 2분기지만 제가 그냥 4월이라고 하겠습니다. 4월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스타트가 되니까 그래서 주도주 핵심 유망주 5개를 꼽아 보았어요. 뭐 근데 이미 이게 뭐 새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야간 수업 강의를 해와가면서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졌을 때 이미, 그렇죠? 하이닉스, 뭐 주성 엔지니어링, 2차 전지주 및 에서 낙폭과대, 어떤 첨보, 후성 이런 것들을 볼 거냐, 아니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주성 엔지니어링, 동진세미캠, 하나마이크론 이런 2차 전지 및 덕산 네오룩스, 그리고 필옵틱스, HB 같은 디스플레이 파트, LED 풀하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볼 거냐는데, 저희는 2차 전지는 올라가던 거든 못 올라갔던 것든 포기하고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덕산 네오룩스, 하이닉스, 그리고 LG 풀, 즉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그동안 야간 수업에서는 해왔어요. 물론 저희 생방 회원분들은 여기에다가 저희는 바이오 쪽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디스플레이하고. 왜? 5만 가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주식은 선택과 집중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3월 달에는 지나왔습니다. 자, 그렇지만 본질적인 방향은 똑같습니다. 뭐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만들어낸 것이 미국이든 유럽이든 악재가 아니라 그것이 유동성, 즉 금리 인상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현상들을 나올 거다. 유럽은 달러 약세 속에서 신고점 돌파 가능성. 근데 이제 프랑스는 신고점까지 이제 1% 남았죠. 그러니까 4월 달에는 뭐가 될 것이다가 아니라 3월 달에 그것을 대비해서 이미 주가가 급락에 나올 때 베팅을 했던 부분들을 과실을 따라가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다른 사람들은 이제서야 이제 시장이 올라간다, 뭐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이미 2350포인트가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로 말미암아 폭락 나오고,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사태로 말미암아 주가가 폭락 나왔을 때 거기에서 주식을 손절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남아있던 현금을 이용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올라가다 못 간 종목군들, 뭐 저 같은 경우는 바이오도 사고 디스플레이도 베팅하고 단기납폭 과대인 심지어 하이닉스까지도 베팅하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끌어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과실을 딴 단계가 아니죠. 왜? 2350에서 2500까지 오는 동안 종합일권 150% 올라왔는데, 많이 올라온 종목은 뭐 20%, 15%죠. 바닥에서 기본 다 10%씩 튀어 올랐단 말이에요. 갖고 있으면. 자, 그러면 이제 4월에서부터는 거기서부터 이제 과실을 따라가는 단계라고 저는 봅니다. 무슨 얘기냐? 어차피 주식 파는 사람은 못 사요. 연말 연초에 2200에 파는 사람 다시 그 주식 못 삽니다. 2350 깨질 때 팔았던 주식들 다시 못 사요. 어차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제 하는 게임이에요. 4월 달부터. 왜냐? 여기서 박스권 상단인데 현금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사가지고 그럼 여기서 팔겠어요? 단타하려고 현금 갖고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반면에 여기서 살짝만 밀려도 다시 다 털잖아요. 이제 올라올수록 개인들은 지긋지긋하잖아요. 여기서도 지긋지긋, 여기 지긋지긋, 여기 지긋지긋. 지난 1년 내내 2500 갔다가 떨어지고 갔다가 떨어지고 갔다가 떨어지고 이번에 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지만 지금은 양상이 좀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5월 달에 이제 미국 금리 인상 FOMC 회의가 있죠. 5월 3일 날. 5월 3일 날 FOMC 회의가 있어요.
예. 자, 그리고 4월에는 없습니다. 4월에는 FOMC가 없어요. 그러면 어제 금요일 날 미국 저 발표가 있었잖아요. PCE 지수가 어제 PCE 지수 발표했죠. 근원 물가 지수 플러스 4.6 발표 나왔더라고요. 예상보다 0.1% 좀 낮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예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4월에 FOMC가 없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자니 5월 3일 날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보다 더 큰 게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내린다고 하반기 6월 14일, 6월 16일, 5월 달에 동결하고 이제는 내린다고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여전히 PCE 지수처럼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처럼 예상보다는 낮은 수치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의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5월 달에는 현재로서는 금리 동결 이야기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태가 있기 때문에 4월 달에 주식하기 사실 상반기 중에는 4, 5, 6, 2분기 중에서는 가장 좋습니다. 왜냐, 이미 먼저 올라온 상태에서 5월 3일 날 금리 동결해봐야 먼저 올라간 주식은 두들겨 맞아요. 왜? 수익 실현할 수 있잖아요. 다시 가더라도 올라갔다가 멈춰놓고 가겠지. 지금 그래서 어제 보면 미국장도 보면 가장 낙폭이 그동안 폭락 나온 종목 중심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떤 종목이냐면 리비안 오토모티브. 4월의 어떤 방향을 저는 암시한다고 봐요. 이런 심리적인 이런 게 테슬라가 먼저 올라간 것이 아니라 적자 기업인 전기차 내에서 리비안 오토모티브가 가장 많이 올라갔어요. 180달러였던 리비안 오토모티브가 3월달에 아니라 3년 전에 예, 15.4달러까지 12달러까지 들어가서 12분의 1 토막, 마이너스 한 97% 폭락 나온 거죠. 93% 이상. 주식이 12분의 1 토막이 된 거니까. 아마존이 2대 주주로 있죠. 자, 그런데 12달러, 13달러 아래였다가 어제부로 해서 최근 3일간 20% 오른 겁니다. 테슬라도 있고 다른 많은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있지만은 테슬라와 그리고 루시드 모터스보다 리비안 오토모티브가 더 많이 올라갔다는 거는 지금 장을 어떤 실적에 의한 상승이라든가 혹은 앞으로 성장주기 때문에 상승한다든가 그런 개념으로 기본적인 것이 원래 1순위가 돼야 되는 건데 지금은 그게 2순위, 3순위라는 얘기죠.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를 올리려고 하다가 동결 혹은 5월, 6월 달, 7월에는 내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괜찮은 회사 중에 그동안 가장 많이 폭락 나온 거. 그런 것 중에서 가능성이 높은 거로 매수가 일시에 쏠리는 현상. 즉 금리 인상기에 망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적자고 벤처 기업이고 쏟아 부어야 되는 기업이 거꾸로 이제 금리 동결 및
인하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다시 폭등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미국다운 것이 미국은 전기차고 한국은 가장 한국다운 것이 반도체죠. 더군다나 시스템 반도체보다 메모리 반도체. 자, 그런데 어제 공교롭게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가장 많이 빠졌다는 것이 한국한테는 악재다. 근데 그 악재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큰 정책 흐름, 수출 제한이라든가 뭐 수출 비중, 신규 증액, 신규 기계 증설 제한을 둔다든가 그런 거로 인한 중국 내부의 내재화 조치를 인한 것들이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하락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주가를 끌어내리지는 않겠지만 상승폭은 제한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의 상승폭도 잠깐이지만 월요일날 좀 주춤거리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2500포인트 월요일날 돌파하러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의외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있는데 삼성전자는 괜찮을 것 같고요. 하이닉스는 좀 올라가다가 잠깐 쉬어갈 수 있다. 반면에 코스닥 중소형 종목이나 거래소 중소형 종목군들이 즉 삼성전자보다 동진세미캠이나 주성엔지니어링이 이런 것들이 더 강한 요인들로 만드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아니면 반도체를 하지 않고 자동차 전장 부품이나 현대자동차나 기아, 현대위아, 만도 특히 제가 봤을 때는 현대위아 그리고 현대모비스, 명신산업 이런 식으로 그동안 하락폭만 계속 컸던 이런 종목군들이 살 길이 열리는 가능성 마치 미국처럼 비슷한 거죠. 우량 기업이 아닌 낙폭 적자 기업이고 안 좋은 종목인데 폭락이 많이 나왔던 것들이 오히려 더 수익률 게임에서 약간 좀 유리한 형태로도 갈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살짝 기억하고 월요일날 우상향하는 증시에 올라타야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위기면 지금과 같은 어제 미국 증시 나스닥 시장의 연중 최고점 그리고 프랑스라든가 독일 특히 프랑스 신고점 앞에 1% 남겨있고 저런 행보로 이렇게 계속 가는 거라면 국내 증시도 4월달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5월 3일날 사실 희박하다. 희박할 뿐만 아니라 5월달 금리 인상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 전에 4월달에 가장 주식하기 좋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잘 모르겠다. 왜? 금리를 막상 동결하면 주가는 폭등 나왔다가 거기서 잔치집 끝내버릴 수 있거든요. 왜? 주식은 이미 지금 선제해서 선행해서 미리 올라오잖아. 5월 3일날 금리 동결 6월 14일, 7월 26일 둘 중에 한 번은 동결 및 금리 인하 가능성 인하를 하진 않겠지만 인하 가능성이 내비쳐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현재 주식은 일단은 6월달, 7월달이 있는데 이건 저희가 뒤에 생각하고 5월 3일 FOMC만 고려해 봤을 때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가장 높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미리 선행해서 급등 나왔던 주식이 막상 금리 동결하고 장중에 쳐올린 다음에 그냥 파티 끝낼 수도 있다. 차라리 그걸 경험하느니 지금 미리 사는 게 낫다. 그래서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그리고 또 3월달, 2월달, 특히 3월 크레딧 스위스 사태라든가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로 말미암아 3월 14일 날 2350 깨졌을 때 둘도 없는 기회로 제가 보고 심지어 하이닉스까지도 베팅해달라 언급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일부 급등 나온 반도체들 정리해달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OLED 정리했어요.
자, 그리고 지금은 바이오로 상당 부분 넘겨놨습니다. 왜 바이오로 넘겨놨느냐? 원리는 똑같습니다. 어제 이런 종목들이 가장 많이 올라가기 시작한 시점이니까. 리비안 오토모티브나 미국장에서 테슬라, 루시드 모터스, 이거는 전기 자동차가 올라갔다기보다는 그럼 테슬라가 더 올라갔어야죠. 리비안 오토모티브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냥 낙폭과대로서 가장 미국적인 거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루시드도 마찬가지죠, 사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국 시장에서 어떻게 종목을 찾아 나갈 것이 좋으냐 놓고 본다면, 당연히 한국 시장에서는, 자, 잘 보세요. 대한민국 정부는 K-칩스 법을 발효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판 IRA 법안 비슷한 거예요. 보호무역 및 정부 세제 혜택. 대기업과 중견기업한테는 15%까지, 중소기업한테는 25%까지 세액 공제를 향상시켜주겠다는 거죠. 왜? 반도체, 2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전기차, 자율주행 등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국내 설비 투자 유인. 즉 미국 IRA처럼 우리나라도 K-칩스법을 만들어서, 미국의 IRA가 외부 업체가 못 들어오게 하는 것도 있지만 중국 업체를 못 들어오게 소재 쪽 2차 전지나,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내부에다가 공장을 지으라는 거잖아요. 멀리 보면 이제 70% 80% 이상이 이제 진행이 되는 2027년부터는. 그래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미국 내 정책이잖아요. 자, 우리나라도 그래서 설비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거죠. 즉 어떤 설비를 투자해야 되는 업체, 그래서 고정비, 공장이 있고 근무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 서비스업이 아닌 쪽이잖아요. 거기다 대규모 설비 투자를 유인하는 세제 혜택을 준다는 거니까. 자, 여기서 잘 들으십시오. 디스플레이 파트는 10%를 더 줍니다. 3년간. 디스플레이가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초토화됐다고 보고 여기를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살려야 된다는 얘기는 어차피 디스플레이는 앞으로 꼭 필요한 전략산업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10% 3년간 다른 거에 더 얹어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이나 LG 보고 축소하지 말고 OLED에 계속 투자 잘 해서 애플하고 좋은 관계 잘 맺어보라는 얘기죠. 사실 중국에서 그런 파트 탈출해서. 그래서 일단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4월 달에 여러분들이 가장 괜찮고, 지금 이미 올랐지만 한번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디스플레이 주식 지난주에 다 팔았다 그랬잖아요. 덕산 네오록스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그래서 화요일 날 다 팔았으니까 여러분들도 팔으라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요 방송 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네. 한국경제TV 통해서 매주 월요일, 화요일 제가 11시부터 12시 반 사이에 아침, 오전, 새벽 말고 아침밥 먹고 11시 반부터 11시부터 12시 반 오전 방송이에요. 박한샘의 과외 선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미 다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대비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에요. 자, 일단은 저희들은 2분기에 FOMC 회의가 5월 3일 날에 금리 거의 동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리고 미국이 계속 정치적 선심 정책, 이것이 유동성이 축소하지 못하게 만드는, 축소를 시켜도
혹은 금리 인상을 해서 유동성을 축소하려고 해도 뭡니까? IRA 법안처럼 보조금 혜택을 준다든가 간접적으로 미국도 굉장히 지금 이중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장에 유럽이라든가 중국보다 앞서 나가려고 하고 대비하는 어떤 미국의 그런 어떤 정책들, 그 속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종목도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만 놓고 본다면 2분기 박한쌤 야간 수업에서 앞으로 4월이라고는 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2분기 가장 주도주로서 핵심 유망주 5개 종목만 꼽아본다면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는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지금은 아니에요. 한 텀 잠깐 올라갔다가 이제 쉬었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이미 3월달에 한번 시세가 분출이 났어요. 네. 필옵틱스. 그리고 이제 지금 시세 분출을 한참 하고 있고 잠깐이지만 매매 한 번 더 할 수 있는 HB 솔루션. 네. 이게 이제 다 디스플레이 파트거든요. 디스플레이 파트는 왜 그러냐면 K칩스법에다가 앞으로 3년간 세제 혜택을 10%더 얹어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LG전자도 LG디플한테 1조 빌려준다. 그냥 빌려주는 거 아닙니다. 이러한 큰 정책 속에서 가장 정부 지원이 많이 되는 것이 디스플레이란 말이에요. 애플이 원래 7월, 8월 정도부터 출시하기로 했던 혼합형 멀티 플레이어, 소위 얘기해서 MR이라고 불리는 거죠. 가상현실의 AR과 증강현실 VR, 뭐 이런 어떤 제품들의 애플만의 독특성을 담아서 MR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거가 조금 연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파트를 지금 사라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2분기 대비해서 가장 경쟁력 있는 종목군들의 하나로 이미 다 올라왔어요. 네, 필옵틱스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한번 좀 쉬어가는 속에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한 템포 늦췄다가 공략하셔도 되고, HB 솔루션에 이미 매매가 붙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실 것 같고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난 잘 따라오고 있다. 네, 잘 따라오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미국은 리비안 오토모티브지만 한국은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가장 많이 떨어지고 낙폭이 과대한 종목이 바이오 쪽입니다. 이제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얘기 안 해도 3월달에 이미 한번 시세 분출을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동진 세미캠 이미 다 한 번씩 냈죠.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충분히 시세 분출을 한번 3월에 해서 먹고 나오셨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종목은 이렇게 SK 바이오사이언스나 그리고 한미사이언스, 마찬가지로 다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지난달에는 한미사이언스, 3월달에. 자, 그리고 이제 4월달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SK 바이오사이언스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리비안 오토모티브처럼 비슷하게 상장해서 36만원에서 대폭 나온, 그 지금 딱 이 가격입니다. 리비안이나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가장 미국적이고 가장 한국적인 벤처기업들, 형태는 벤처기업은 아니지만
근데 리비안 같은 경우는 적자인데 우리나라는 흑자예요. 이런 종목. 아직은. 자, 그래서 다음 주에 국내 증시는 뭐 2차 전지를 매매하셔도 괜찮고, 근데 이미 급등한 2차 전지가 아니라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죠.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후성이라든가 롯데바이오사이언스라든가 이미 후성도 뭐 많이 올라왔네요. 그렇죠? 일단 이제 눌림목 주고 있고 롯데바이오 롯데로 이름 바꿨죠. 이제 일진머티리얼즈가 롯데 이름을 롯데 뭘로 바꿨는데 롯데그룹에 아직 상당히 표시가 안 된 것 같네요. 그렇죠? 예,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이름 바꿨어요. 자, 이런 종목군들 반도체, 2차전지, 그리고 바이오, 디스플레이, 뭐 수소, 뭐 각종 쪽이 있습니다만 이미 오른 거를 사셔도 괜찮습니다만 이미 100% 올라서 100%에서 120% 수익 내서 20% 먹는 거나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눌림목군 종목 사서 64,000원에서 75,000원에서 20% 먹는 거나 도친 개찐이다. 그 얘기죠. 제 얘기는. 자,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분위기에는 이런 종목이 돼요. K칩스법. 반도체, 2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전기차, 자율주행. 그래서 18%였던 세제 혜택을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 여기에다가 디스플레이 파트는 10%를 더 3년간. 정책을 주기 때문에 요거 반드시 4월달 중에 여러분들의 매매. 지금 투자는 어떻겠습니까? 이미 투자는 지나갔잖아. 바닥에서 40%, 50%씩 다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투자는 이미 지나가는 거야. 남들 다 안 된다고 할 때, 실리콘밸리 뱅크 터졌을 때, 그리고 2200 깨졌을 때, 그때 쓸어 담는 것이 바닥이에요, 사실. 지금 남아있는 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 백신 파트, 아까 보시면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 특히 자율주행, 이런 쪽에 소프트 파워 종목군들 아직도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는 여러분들은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수소, 전기차, 자율주행 가리지 않고 하십시오. 반면에 지수가 빠졌을 때 다시 담아야 되는 것 LG디플. 지수가 빠진다는 게 좀 이상한데 지수가 아니라 종목이. 이번 주에는 좀 놔두시고요. 2분기에. 그리고 이번 주는 제가 봤을 때 백신 및 바이오가 상당 부분 지난달에 반도체였다면 해볼 만한 종목군들로 그렇게 판단된다.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SK 바이오팜 네, SK 바이오팜 같은 여기에 그 다음에 뭐 녹십자라든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레고캠, 알테오젠 이런 중소형 종목군들도 꽤 괜찮은 흐름으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악재가 아니라 호재라고 말씀드렸던 지난 3주간의 큰 흐름에서 그동안 과감하게 그렇게 용기 있게 액션도 취해서 사실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죠? 3월 16일 날 방송했던 내용이죠.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에 관련돼 제가 이야기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예요? 그렇죠.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는 알렉산더의 매듭과 같은 거다. 자, 그래서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를 보고 사람들 악재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호재로 판단된다. 단기 호재. 유동성이 다시 살아나니까 금리 동결시켜서 중장기는 사실 대공황의 전조증사다. 각별히 조심해야 되는 건 맞다. 자, 일단은 유동성 금리 인상과 그리고 심지어 인하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주식시장이 되는데 4월이 가장 주식하기 좋은 달이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것에 맞춰서 여러분하고 저는 여기까지 왔죠, 이제. 그리고 방금 보셨던 그런 종목군들이 2분기에 가장 괜찮은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사실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래서 솔직하게 오늘 방송은 현금을 들고 있는 분들, 주식 뭐 사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을 위한 방송은 사실 아니에요. 그 방송은 한참 이미 한 달 전, 그리고 보름 전 이미 다 계속 대응을 하라고 말씀드렸고,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몰라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시장의 방향성을 어떻게 판가에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베팅할 용기가 없는 사람이 이 장이 어려울 거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저 박한샘의 이 야간 수업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대부분 그때 조치를 해서 지금까지 오셨을 겁니다. 문제는 그런 종목군들이 앞으로 이제 2, 4분기에는 누가 더 많이 올라가냐? 반도체냐? 백신이냐? 아니면 이제 LNF 109% 버벅거리고 있을 때 바닥권에서 최근 급등 나오고 있는 시도하고 있는 롯데나 후성이나 그러니까 일진 머트리얼즈나 후성이나 뭐 첨보들 같은 이런 낙폭과대 반토막 났던 2차 전지주들이냐 그런 어떤 논쟁들을 쭉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선택과 집중입니다. 제가 봤을 때 굳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백신, 그리고 뭐 전기차 자율주행은 뭐 약방의 감초니까 2차전까지 포함해서 특히 지금 올라간 것보다 그런 바닥권대에 있는 것들 아까 말씀드렸던 디스플레이도 저희가 당연하면 안 된다 그랬죠. 한 템포 기다렸다가 대신 매매는 괜찮아요. 지금은 나는 뭐를 투자해야 되겠다. 그럼 바이오입니다. 가격 매력이 가장 높아요, 한국에서. 그리고 삼성전자. 아직 남아있어요. 그렇게 큰 방향을 일단 기본 방향을 끌고 간다. 그리고 그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종목으로 말씀드린 것은 LG, 디플, 필업, HB 솔루션, 디스플레이 파트. 근데 여기는 이제 한 템포 좀 쉬어가죠. 수익이 나올 때가 됐어요. 얘도 그렇고 매매는 좀 괜찮아 보이고 투자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SK 바이오사이언스나 SK 바이오팜이나 SK 케미컬이나 바이오 쪽이 사실 2분기 2분기에 가장 낙폭과대로서 미국의 전기 자동차인 리비안 오토모티브나 이런 종목군들이 테슬라보다도 더 많이 올라온 이유 바로 가격 매력이죠. 금리 그리고 인상에 대한 둔화 가능성. 그래서 5월 3일까지는 가장 볼품없는 주식, 가장 많이 떨어진 주식 중에서 아까 보셨던 리비안 같은 그런 거를 한국에서 찾은 것이 맞다. 그것이 저는 바로 이렇게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업종은 다르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금리 인상 속에서 나왔던 종목군들이 흘러가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요. 2분기는 저는 그래서 바이오 쪽에서 한번 해먹고 올라올 때 쳐낸 다음에 다시 그리고 나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혹은 자율주행 전장품 쪽으로 한번 또 가서 5월, 6월에 한번 5월 달에 저는 금리 인상 2분기에 금리 동결하고 5월 3일 날
6월 달에는 금리 인하 이야기는 나올 것 같아요. 인하를 실제 안 하더라도 동결해 가면서 금리 인하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사실 4월 달에 미리 선행해서 주가가 움직인다고 보고 막상 금리 동결하면 주가 폭락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미리 그렇게 선제적 대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금리를 올릴지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4월 달에 주식은 5월에 금리 동결에 베팅을 걸어가면서 그 기대감 속에 미리 선행해서 급등 나온 다음에 그리고 막상 금리 동결하면 6월에는 인하 이야기 나오지만 주가는 또 손바뀜이 또 나올 거다. 급등 나왔던 종목들은 또 쉬어가고 혹은 차익 실현이 미리 나오고 그 뒤늦게 그 호재 금리 동결 및 인하라는 동결 속에 5월 3일날 4일날 뒤늦게 베팅하는 돈들은 낭패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또 제껴놓고 다시 또 수습해서 올라가고 계속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보고 2, 4분기에는 1, 4분기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주식 폭락할 때 남들 안 된다게 연말 연초에 주식 2200 깨졌을 때 잡았던 것처럼 2, 4분기에는 저는 국내 증시에서는 바이오 쪽과 그리고 다시 잠깐 멈췄지만 반도체 쪽에서 그리고 디스플레이와 이렇게 돌아가면서 앞으로 2, 4분기를 좀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뭐 저한테 이제 그동안 문자반이라든가 검색기를 통해서 했는데 이미 이제 이 검색기는 끝났어요. 더 이상 교육은 하지 않습니다. 2023년도에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죠. 검색기도 평생 소장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제 그 교육은 다 끝났고요. 내년도 2024년도에 이제 검색기 교육을 하고 이번 연도에는 2분기부터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장중 리딩 그래서 모멘텀 주도주 클럽 딱 다 같이 통일돼서 딱 요거 하나로 2분기에 바이오 종목이든 자동차 전장 부품 그리고 OLED 다시 그렇게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침에 7시에 제가 모닝 브리핑 하고요. 오후 마감 방송은 15시 40분부터 4시 사이에 하고 장중 리딩에 지금처럼 실시간 매매 하는데 오늘은 제가 모멘텀 주도주 클럽 정기 결제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멘텀 주도주 클럽이 55만 원이잖아요. 35만 원에 정기 결제하시는 분은 뭐 멜론이나 넷플릭스 정기 결제하듯이 매월 그렇게 정기 결제가 됩니다. 그리고 가격이 오르더라도 평생 이 가격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은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7일 딱 한 번 7일 무료 쿠폰이 자동으로 여러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첫 달에는 30일 플러스 7일이 붙어요. 얼마에? 35만 원에. 여기 딱 한 번 주는 거거든요. 다른 데는 없어요, 이제. 그리고 ARS 결제는 3490-5051입니다. 이렇게 결제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모멘텀 주도주 클럽이 55만 원으로 나올 겁니다. 앞으로 계속 그 가격인데 지금은 정기 결제 오픈 행사를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다. 35만 원. 근데 여기 딱 100명만 하기니까 100명이 차면 그 다음 보고 또 순차적으로 좀 늘려가 주겠죠. 뭐 회사도 별로 남는 게 없으니까 선착순 100명만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잖아요. 자, 그렇게 오늘 이벤트는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100명이 차면 이제 이것도 다시 뭐 정기 결제도 무조건 55만 원 하셔야 되겠죠. 자, 신규 회원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2분기, 1분기에는 저희도 OLED와 그리고 주로 이제 LG전자 전장 부품이었죠. LG전자,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뭐 OLED 그랬는데
2, 4분기에는 저희는 바이오 그리고 다시 자동차 한번 해먹고 이제 전장 부품과 디스플레이 쪽으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5월 달 모멘텀 주도주 클럽 어떤 계획이냐. 막상 금리 동결 나오면 일단 한번 주식을 때리고 볼 생각입니다. 4월 달에 집중적으로 계속 베팅할 생각이에요. 왜냐 그때까지 3월 달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터졌을 때 이게 악재가 아니라 금리를 못 올리니까 모멘텀이 새로 나온 거라고 있잖아요. 반도체도 베팅하고 OLED도 베팅하고 바이오도 베팅하고 여러분들 하락이라 했잖아요. 그때가 2350 전후였잖아요. 2400 깨졌을 때. 지금 다시 또 여기까지 왔죠. 4월 달에는 더 빠른 속도로 지수가 상승이 나올 겁니다. 종목들도 나오고 4월이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주식하기에는 가장 괜찮은 그런 타이밍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5월 3일 FOMC 회의에서 막상 금리 동결하면 이미 선행에서 올라왔던 주식들이기 때문에 한번 대규모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그때 바로 또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저희는 3월, 4월에 이 행보를 4월 달에도 3월 달처럼 행보를 계속 이어가겠다. 그것이 저희 모멘텀 주도주 클럽, 박한샘 클럽의 큰 방향성입니다. 자, 거기에 나는 합류하시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55만원짜리 비싼 거 하지 마시고요. 아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것처럼 정기 결제를 이용하세요. 한 달에 35만원입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는 3490-5051. 만약에 100명이 다 됐다. 다시 이제 정액 결제는 끝나겠죠.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7일 이벤트 기간을 더 드린다라는 거 한번 짚어보면서 오늘 전체적인 방송은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여기 보여드렸던 종목군들 잘 보세요. 바이오가 상당 부분 SK그룹이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리비안 오토모티브나 낙폭과대였던 전기 자동차 가장 미국적인 거 그런 것도 중심으로 오르는 것처럼 한국은 가장 한국적인 걸로 바이오와 반도체로 4월 달에는 그렇게 포지션을 잡아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제가 약간 컨디션이 난조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보고 싶은데 힘이 좀 딸리네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하고 그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 황소장에서 기관들이 대규모 매집하는 종목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에서 베팅이 계속 잠깐 쉬었다가 또 나왔다가 한 번은 반도체에서 한 번은 바이오에서 이렇게 연결해 가면서 나온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포커스를 맞춰보면 기관들이 베팅하는 종목이 앞으로 중요합니다. 그거 특히 은근히 연기금이 바이오에 많이 베팅해놨어요. 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서도 다시 국내 기관들이 베팅이 들어오고 그래서 앞으로 외국인 기관 쌍끌이의 동시장은 아니지만 외국인이 이미 사는 종목을 기관이 뒤에서 외국인이 이미 7, 8개월 전부터 사는 주식들을 기관이 이제 사거든요. 그러면 장이 아주 좋은 4월 흐름들이 나올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미 나오기 시작했고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살리셔야 돼요. 이거 못 살려면 여름에 또 다른 사람들 잔치집에 가서 또 설거지하러 또 들어갑니다. 그거 명심하시고 이 사이클에 잘 올라타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서 그러면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다 같이 7788 눌러가면서 좀 마치도록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네, 다음 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이언맨님,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할게요. 네. 네, 유튜브 팀도 여기서 오늘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즐겁게 보내십시오. 네.